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견적과 비용에 대한 방법 중 하나인 기능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성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점수에 대한 기능 점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은 펑션 포인트, 즉 기능 점수에 대한 개념과 기능 점수에 대한 등장 배경, 그리고 기능 점수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들, 그리고 활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지호고요. 지금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CFPS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요. 참고로 CFPS는 펑션 포인트에 대한 전문가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처럼 CFPS 이그잼이라고 하는 수험서를 만들었었고, 이 강의 교재는 국제 표준 기반의 펑션 포인트 산정 안내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학 수할 내용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모에 대한 측정 방법, 그리고 활용 방법, 그리고 기능 점수에 대한 역사, 그리고 유형과 풀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 중에 먼저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알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어,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어, 이런 소프트웨어를 동작하고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개발자에게 사용자가 요구한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하는 사물이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사람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즉 외부의 시스템도 유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는 사용자가 입력하고 만드는 유저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또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저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게 돼요. 실제로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고, 또는요,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와 동작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도 사용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어가 사용자가 식별 가능한인데, 이 펑션 포인트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따라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만 산정이 됩니다. 만약에 개발자가 많은 기능을 구현했지만은 그 중에서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는 기능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기능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요구사항만 산정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식별 가능한, 즉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만이 기능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입력, 출력, 조회하는 화면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조 정도가 이제 그 사용자 식별 가능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자의 뷰라 그러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사용자 언어로 요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사용자 뷰가 되겠습니다. 개발자는요, 이런 사용자의 뷰를 코딩해서 소프트웨어를 구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IT 언어를 이런 정보기술 언어로 만드는 것을 사용자의 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용어가 메인테인 되는 유지보수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자, 그 유지보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떠한 기능을 추가하고 변경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하고 또는 할당하고 만드는 것들이 다 이제 메인테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 정보는 뭐냐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의 흐름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떤 필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격리부서에서 각 국가별로 급여를 다르게 작성했다면은 이런 지급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제어 정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키가 되는 정보를 통칭해서 제어 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니까 아마 들어보시면은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규모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하드웨어는 어떤가요?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죠. 아, 이거는 PC급이구나. 이거는 서버급이구나. 이거는 워크스테이션이구나. 눈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죠. 건물이 올라가는 게.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는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그만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ERP처럼 복잡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는요. 대형 웹서버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게시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많고 복잡한 프로그램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실행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관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A 프로젝트 입찰할 수 있고 B 프로젝트 입찰할 수 있고 C 프로젝트 입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A 프로젝트는 사업 비용이 10억입니다. B 프로젝트는 사업 비용이 20억이라 가정할게요. 그렇다면은 무조건 B 프로젝트가 2배의 이익을 남겨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왜냐하면은 10억이라 하더라도 기능이 많을 수 있고 20억짜리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기능이 작을 수 있죠. 그래서 어느 프로젝트가 더 나은 건지 또 입찰할 때 그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기간과 인정을 수비해야 되는데 이때에도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MS 오피스에 워드라는 프로그램하고 아리안글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 두 프로그램이 어디가 더 큰 프로그램일까요? 예, 선뜻 쉽게 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MS나 워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죠. 뭐 기능 개수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은 기능이나 프로그램 파일 수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할 때 중간중간마다 어, 착수금을 줘야 되고 중도금을 줘야 되고 잔금을 줘야 돼요. 근데 중도금의 경우에는 진척된 것만큼만 비용을 줘야 되겠죠. 근데 소프트웨어는요. 이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가 50% 개발했다면 50% 개발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의 진도 관리할 때도 규모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특성이 요구사항이 많이 바뀌죠. 그렇다면은 요구사항 바뀌게 되면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건데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비용과 많은 일정을 추가해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개발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 규모가 얼마인지 한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산이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요,
많은 개발팀, 개발 조직이 있는데 개발팀 간의 생산성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런 단위가 있다면은 A팀은 하루에 코딩을 10줄을 개발하고 B팀은 100줄을 개발한다. 이렇게 해서 계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과도 판단할 수 있죠. 또한 이 표현도 중요한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가 완벽한 코드를 만들지 않고 버그를 가질 수 있죠. 오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오류를 관리할 때에도 이런 규모가 필요합니다. 자, MS 워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버그가 10개 나왔고 윈도우즈 기본 프로그램인 노트패드에서 버그가 1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노트패드에서 버그 하나 나왔으니까 이게 더 안전하느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MS 워드는 노트패드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프로그램이거든요. 오히려 MS 워드가 10개의 버그가 나왔지만 이게 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일정을 잡거나 비용을 추정하거나 또는 개발자의 생활성을 평가할 때에도 이런 그 규모에 대한 파악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이 나오는데 본수 방식이 있고 LOC가 있고 코코모가 있고 펑션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유스케이스 포인트라든지 스토리 카드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수는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입력, 조회, 수정, 출력 이런 것들을 한 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한 개발팀 또는 개발자에게 어떠한 기능의 입력, 수정, 조회, 출력을 맡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본이라는 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화면은 기능이 많은 것도 있고 어떤 화면은 기능이 적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본에 대한 그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좀 더 객관적인 게 필요한데 바로 LOC가 되겠습니다. LOC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의 라인을 세는 거예요. 코드의 라인이 100줄이냐 200줄이냐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코드의 라인은 좋은 점이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가 카운터하든 동일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LOC는 개발이 끝나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LOC는 언어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어셈블리어로 하면은 100라인인데 비주얼 베이직은 10라인에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마다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간결한 코드가 좋은 코드인데 오히려 간결한 코드가 더 대가를 낮게 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C는 너무나 객관적이지만은 너무 늦게 나오고 언어마다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고려한 게 코코모가 되겠습니다. 코코모는 원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식을 만들어요. Y는 fx 같은 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에 집어넣으면은 결과가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가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 공식이 정확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전제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려면은 원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원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겠죠. 자, 예전부터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발사에서 이런 원가 데이터를 잘 공개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술의 변화가 있으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모델은 갱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쓰기가 어려운 모델이 코코모가 되겠습니다. 펑션 포인트는 좀 특별한 모델인데 본수나 LOC나 코코모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구하는 모델이에요. 하지만은 펑션 포인트는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량화하는 것, 즉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사용자가 산정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바나 C 언어를 몰라도 산정할 수 있게 만든 모델이 바로 펑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본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회원 관리하는 메뉴도 한 본인데 반해서 옆에 있는 것처럼 인터넷 시스템은요.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탭 다이얼로그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한 본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한 본이고 이것도 한 본이에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수용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본수라는 게 너무나 주관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LO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 라인을 세는 거예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쭉 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LOC는 라인이 많을수록 대가를 많이 받는 구조예요. 그런데 최근의 언어는 자, 라인이 많은 게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제어 구조가 있는 게 복잡한 시스템이죠. 오히려 코드량이 작더라도 이렇게 제어 구조가 복잡한 프로그램이 더 어려운 프로그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게 LOC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코코모는 이제 과거에 원가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모델인데 프로젝트 유형을 뭐 베이직 코코모, 중간, 디테일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대한 제한 단계는 많은 데이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LOC로, 결국에도 LOC네요. LOC로 추정해서 산정하게 되고요. 제한 이후에는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15개 정보를 고려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초기 모델에는 오차가 많겠지만은 이제 2단계에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을 거예요. 디테일드는 뭐냐면은 대형 시스템은 각 시스템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클라이언트는 편의성이 중요하지만은 서버는요 안정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 따로 식별하고 따로 식별해서 더하면은 오차를 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디테일드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유형도 나오고 있는데 유기적 모드, 일반적인 비즈니스 운영 시스템도 있겠고요. 반결한 모드라서 컴파일이나 워드프레스 같은 패키지형도 있고요. OS 같은 인비디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코코모는 이 적정 멤버스 규모도 포함되어 있고 기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코드 라인을 추한 것을 코드 라인 KDS가 1000라인이에요. 1000라인 50KDS이니까 5만 라인이 되겠죠. 여기다가 5만 라인 이하를 집어넣으면은 멤버스가 나오고 다시 얘를 기간에 투입하면은 적정 사업 기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멤버스의 함정이라는데 자 10멤버스면 어떨까요? 10멤버스는 한 명의 개발자가 10일 동안 사용하는 거죠. 또는요 2명의 개발자가 5일 아니면은 10명이면은 하루에 만드는 거죠. 한 달이네 한 달 멤버스니까. 그런데 만약에 200 멤버스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은 이론상으로는 개발자가 200명 투입되면은 한 달 만에 나오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기간은 뭐냐면은 적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멤버스는 알려져 있는데 요 멤버스를 얼마만큼 분산해서 하는 게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기간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대학교 학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14,000라인이에요. 14,000라인이고 유기모드일 때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 공식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제 38 몇만 썼죠. 소수점 위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를 다시 기하출하면은 10개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4명의 개발자가 10개월 정도 일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과업 산정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펑션 포인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건데 펑션 포인트는요. 예, 결함 수도 파악할 수 있죠. 뭐 펑션 포인트 100개당 결함 몇 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는요. 펑션 포인트당 테스트 케이스도 한정할 수 있죠. 그리고 개발자의 생성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개발자 한 달에 얼마나 만드느냐 이것도 이제 펑션 포인트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펑션 포인트는 오래됐어요. 80년대에 IBM의 알렌 브레비트라는 사람에서 만들었습니다. IBM 직원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IFPUG에서 국제 펑션 포인트 유저 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CPM 책을 만들게 돼요. 계산, 실무,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최근 버전이 4.3.1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ISO 14143으로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펑션 포인트는 ISO 14143을 만족하고 있는 CPM 4.3.1 버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년대 이제 알렌이 만들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알고리즘이 추가된 퓨처 포인트라든지 IFPG도 있겠고요. 그리고 유럽 쪽, 뭐 영국이라든지 핀란드에서 만든 모델도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그 기본적인 모델이 바로 IFPG CPM 4.3.1이 가장 기본적인 버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펑션 포인트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펑션 포인트가 유리한 점. 첫 번째가 이 목적이 사용자 요구사항 중에서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에는 기능적 요구사항과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품질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더해서 비기능 요구사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펑션 포인트는 이 중에서 기능적인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산정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관점, 예, 개발자 관점에 사용자 관점에서 산정할 수 있고 또 개발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LOC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끝나야 할 수 있다 했었죠. 하지만 펑션 포인트는요. 초기 요구사항부터 산정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포인트는 그 기술 관계없이 뭐 C 언어이든 자바 언어이든 관계없이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펑션 포인트는 5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